자, 안녕하세요. 아자 구문 독해 조동사 must의 용법입니다. 뭐 유닛 2 정도 되겠죠. 앞에 우리 should를 공부했고요. 자, must는 지금 부제로 절대 직설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직설법도 아니고 절대 직설법이다. 뭐 그냥 직설법이라 해도 됩니다.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쌤이 절대 직설법이라고 절대를 달았을 뿐이지 그냥 순수한 직설법 조동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앞에 should를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과거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must 그리고 have to 그리고 should를 각각 단순히 우리말의 작구적인 의미 1대1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의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must가 강한 의무고 have to가 고다음 의무고 should는 좀 약한 의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의무로 공부했죠. 하지만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must와 should는 의무라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한 집안 식구가 아니라 원수라 그랬죠. 원수. must와 should는 원수지간이다. 왜 원수지간이냐? 앞에 should는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걸 봤죠. 조동사 shall의 가정법으로서 should. 따라서 가정법의 성질이 뭐다? 가능성을 낮춘다라는 의미에서는 shall의 필연, 운명의 의미를 좀 가능성을 낮춰서 당연한 기대 이런 의미로 드러나고요. 나타나고 필연 운명의 가능성 100%에 가까운 shall의 가능성을 갖다가 완전히 거꾸로 100% 뒤집었을 때는 거의 가능성 0%에 해당하는 의외, 놀람, 당황 혹은 불가능 이런 의미로 should가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must와 should는 각각 직설법과 가정법으로서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하고는 10만 8천리죠. 처음에는 둘 다 의무라는 그런 어떤 한 가족의 식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must는 직설법이고 should는 가정법이다. 선생님 지금 벌써 한 너댓 번 강조했죠. 자, 이제 완전히 체득을 했을 거라 보고요. 그러면 이제 must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must는 굉장히 강한 의무인데 그러면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한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법률이라든지 사회적 규범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덕적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뭔가 규범, 규율과 관련된 거다. 따라서 must는 그것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 뭐가 따라온다? 불이익, 대가가 따라온다. 심하면은 목숨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것을 갖다 어겼을 때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오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강한 의무의 개념인 반면 should는 뭐다?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수준 정도 아니 해야지 왜 안 하지 하는 그 속에는 뭔가 가능성을 갖다가 마이너스로 돌리는 그런 가정법적 인식이 담겨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must는 굉장히 강한 의무다. 강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외부적인 어떤 규제라든지 여기에 한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강한 도덕감이라든지 그 의무감이 있겠죠. 그걸 표현할 때도 역시 must를 표현한다. 따라서 반드시 뭐 해야 한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주관적으로 왔을 때는 나는 그것을 꼭 기필코 하고 말 거야.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해. 이런 강한 고집, 의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챙기면서 이제 must의 용법을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to succeed.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you must learn to overcome. 요거는 극복하다라는 의미죠. get over 이렇게 써. get over. obstacles. 이건 이제 복수로 쓰인 거는 여러 가지 어떤 장애들이죠. 장애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장애를 갖다가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 이게 how가 이래 오는데 이때 learn to는 come to의 의미로 해야 한다. 뭐 하게 되다. 이 정도 의미로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장애를 갖다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이 정도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서는 뭔가 객관적이면서도 또 각 개인에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강력한 의무라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사건, 일을 갖다 표현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지만 밑에는 이제 뭐가 됩니까? must의 양대 산맥 의미로서 강력한 확신,
객관적인 팩트를 갖다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쓰인다 그랬죠. 자, this must be a very difficult job for you. 이때 for는 기준이라 그랬죠. 기준, 상응. 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렵다라는 의미의 for다라는 건 이것은 너의 능력이나 너의 자질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너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의무고 여기는 확신입니다. 확신. 자, 이 두 가지에서 이제 보통 그치느냐. 세 번째 보면은 I must teach him. 이 teach는 가르치다라는 의미인데 뒤에 바로 목적어 사람을 취하면은 버릇을 갖다가 고쳐주다, 혼내주다 이런 뜻입니다. 쌤 전사체 혼내주기가 teaching prepositions 부제로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를 갖다가 어쨌든 teach 하는데 자 teaching him a lesson 이렇게 돼 있어. 이때 지금 거의 뭐 사형식 동사로서 두 개의 목적어를 갖는 동사네요. 항상 앞에 우리가 봤지만 offer 뭐 많이 봤죠. offer 함 나오고 cause도 나왔죠. cause도 나오고 뭐 buy라든지 뭐 give라든지 혹은 뭐 cook이라든지 make라든지 이런 동사들이 계속해서 점점점 나올 겁니다. 이제 teach가 나왔죠. 앞에 offer 함 나왔죠. cause 나왔죠. 뭐 do도 있고요. 이런 두 개의 목적어를 뭡니까? 이게 간접 목적어입니까? 그리고 이게 직접 목적어입니까? 선생님이 이제 문법도 좀 오락가락합니다, 용어가. 그래서 이 두 개의 목적어를 갖다가 연이어 가지는 이런 동사들은 나올 때마다 체크 해가지고 하나씩 채워둬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맞아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그게 뭐였지 하고 또 찾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나올 때마다 탁탁탁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두 개의 목적을 취하는 사형식 동사. 자, 나는 그에게 따끔하게 교훈을 가르쳐 줘야 되겠어. 자신의 의지, 고집 이런 게 드러나죠.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제 so that 하면 뒤에 항상 may나 can만 보죠. 우리 참고서에서는 그냥 doesn't 하고 일반 조동사 그냥 쓰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여기에 can이나 may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일반 조동사 doesn't이 들어가는 게 훨씬 의미가 적확하다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제격이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 팩트로 쓰고 있는 거예요. 팩트로 조동사 can이나 may가 들어가면 그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제보다는 그게 뭐 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어느 정도 남기는 의미일 수 있지만 직설법 doesn't을 썼을 때는 이 뒤에 이 사실이 이때야 이 사실이 하나의 팩트로서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다 강한 의미를 갖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문법서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는 보기 힘듭니다.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영문을 보면은 가끔 혹은 흔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체크하지 않고 may나 can을 쓰던데 왜 저기 doesn't 쓰였지? will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체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역시 이것도 동사 문법의 두 개의 어떤 그 기준 시점과 가능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이해를 내보면은 보다 많은 문법이 폭넓은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must는 자신의 고집, 의지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자, 그 다음에 his thought it must be worth billions 했죠. 지금 요거는 뒤에 요거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요 must의 구체적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점. 자, 우리가 앞에 should도 봤죠. should도 그게 가정법으로서 과거형이었는데 그 시점은 구체적인 시점은 should의 구체적인 시점은 가령 예를 들어서 he said 하고 he should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do it 이렇게 했습니다. 혹은 he says. 자, 기준 시점이 현재일 때는 이게 조동사 과거형으로 가정법 과거 또는 단순 과거죠. 완료형 과거와 비교해가지고 단순 과거일 때는 단순 과거, 가정법 단순 과거일 때는 앞에 기준 시점과 같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should가 says로 오면은 현재 시점이 되는 거고 앞에 said라고 과거 시점이 되면 should 역시 과거 시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must도 절대 직설법으로서 이 must는
must는 과거형이 없죠. 과거형이 없습니다. 왜? 직설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must는 과거형이 없을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안 해봤을 겁니다. must가 과거형이 없는 것은 직설법이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과거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must가 아주 강한 가능성 100%에 가까운 화자의 강력한 의지나 객관적인 규범을 갖다가 딱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단순 현재의 직설법 가능성 100%에 그냥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과 전혀 상관없이 이거는 무조건 존재하거나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하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단순 현재 시점을 쓰는 것은 뭐다? 그것이 기준 시점과 상관없이 어느 시점, 현재, 과거, 미래 어느 시점에서든지 그것이 100%였던 사실, 팩트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거나 그를 끄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단순 현재를 쓴다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must도 같은 맥락에서 현재형으로만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must의 시점은 어떻게 되냐? should와 똑같이 앞에 나온 기준 시점과 같은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보다 앞선 시점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조동사 그 다음에 플러스 현재 완료를 씀으로써 조동사 플러스 현재 완료 이 표현이 기준 시점과 앞선다는 일반 동사의 그 완료형 시점과 하등 다를 바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보면 he thought it must be worth billions 이랬습니다. 자, 그는 그것이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틀림없이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생각한 시점과 판단하는 시점이 똑같다. 이래든. 자, be worth 이거 나오는데 요거는 이거는 하나 알아두는 게 낫겠죠. he is worth가 나오면 이건 그냥 외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he is not worth his salt. 이 salt는 지금은 흔하지만 옛날에 특히 내륙 지방에는 굉장히 귀했죠. 따라서 소금이 화폐로서 사용됐기 때문에 이게 임금으로 주로 임금으로 소금을 지불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받는 급여라는 뜻이죠. 그 급여의 가치가 못 된다 이러니까 결국은 뭐다? 제 밥값도 못 한다. 좀 심하게 하면 밥벌어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고 있으면 worst가 이게 뭐 전치사냐 형용사냐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어 학자들의 또 학파들에 따라 가지고 전승돼서 내려오는 자신들의 어떤 그 하나의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투는 것 뿐이지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뒤에 바로 명사를 취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he is not worth his salt. 요거는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she stated that 그녀가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she must have left her keycard. 키카드를 갖다가 그녀의 방에 있는 옷걸이, 옷장에다가 두고 온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즉, 이 사건이 state보다 앞선 시점이라는 거. 내용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페이지를 정리를 하면 must는 절대 직설법이고 반드시 should와 비교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강력한 의무 그리고 강력한 확신 이것들이 전부 다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가능성 100%에 가까운 어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고 따라서 그게 좀 확장이 되면 화자의 어떤 강력한 의지나 고집 혹은 때에 따라서는 필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동사 must의 시점은 앞에 나온 기준 시점과 동일한 것은 조동사 should와 마찬가지 가정법의 어떤 그 시점과 사실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정리하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must의 주요 용법 또 한번 직설법이라고 또 고집스럽게 쌤이 가로를 쳐놨죠. 자, he must be made. 여기는 이제 뭐 또 문법이 몇 개 나오죠. made. 이 사역동사인데 사역동사의 수동일 때는 to 부정사를 갖다가 살린다 이래 되죠. to answer for. 이 for도 상응입니다. 상응. 즉 대가가 되는 거죠. his terrible crimes. 그는 그의 끔찍한 범죄들 여러 차례 범죄에 상응하는 어떤 답을 반드시 내놓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he가 내놓는 게 아니고 외부의 어떤 판결이라든지 재판을 통해서라든지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죠. 반드시 answer for는 요게 답을 내놓는데
무엇에 상응하는 답이냐면 his terrible crimes에 상응하는 뭔가 응답을 내야 된다 이런 의미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answer for는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지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옛날 같으면 이제 이디엄 수고라 했겠지만 사실은 조합부에 불과하죠. 조합부에 answer라는 기본 동사의 의미와 상응을 나타내는 전치사 for가 결합해가지고 이게 be responsible for 라는 책임의 의무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이게 다시 사역동사 made가 와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고쳐보면 we must make him 하고 요까지만 딱 하면 되죠. 요까지만. He must be made by us 하면 we must make him. 나머지는 뒤에 그대로 이어주면 되는데 이때는 수동이기 때문에 to가 살아났기 때문에 능동으로 왔을 때는 제거를 하고 그대로 동사 원형을 써서 answer yeah for his terrible crime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e doctor must not allow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강한 금지의 의무를 나타내는 때는 must not을 쓴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 밑에 나오는 cannot과 비교해서 알자 이 말이죠. must not은 강력한 의무로 쓰면서 해서는 안 돼 이래 가는데 확신을 나타내는 must be의 부정은 뭐뭐 일리가 없어 하기 때문에 must not을 써서는 안 된다. 뭘 써야 된다? cannot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까지 내려가면서 다시 하고요. The doctor must not allow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뭘 허락하다라는 것 자체는 허락하는 그 행위 대상이 뭐다? 허락하는 시점 이후에 일어나고 또 허락한다라는 화자의 주어의 어떤 그 심리 상태는 그것을 갖다가 하도록 어느 정도 기대하는 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 뒤에 당연히 뭐와 결합한다? 부정사와 결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게 어법적 어휘고 좁은 의미의 are reading 그리고 뒤에 나오는 to be put at risk이야. to 부정사를 갖다가 guessing하고 가는 reading and guess의 한 조그만 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전체가 the doctor put at risk까지 한 문장이 이미지로 쑥 들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the doc 이 문장이 딱 보는 순간에 하나 이미지로 쑥 들어오죠. allow 다음에 to 부정사가 온다 이런 게 아니고 must not의 의미를 새기는 게 아니고 전체가 요 at risk만 이제 이해하면 되죠. 그죠? 위험에 처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냥 이 정도는 allow to be put at risk 이 정도는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이미지로 쑥 들어오고 그냥 또 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이 자꾸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문 독해에서도 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쌤이 사실은 이 지금 강의를 아작 구문 독해라고 교재를 갖다가 책을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배포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전번에 그 뭡니까 아기똥 작업에 쌤이 정말 혼이 났기 때문에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유튜브 강의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 아직 저 뒷부분에 가면은 이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되지 못했는데 저 뒤에 가면은 이 RNG하고 어법적 어휘 파트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 내용과 살짝 뭐 몇 가지는 중복이 되는 내용도 있지만 거기 가면은 이제 그 파트에서는 집중적으로 어법적 어휘와 RNG 그리고 이미징까지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는데 이미징은 뭐 한 문장이 그냥 한 5줄, 6줄 심하면 10줄 넘어가는 그런 영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긴 문장을 끊지 않고 쭉 내려가면서 전체를 하나 이미지로 쑥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훈련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편제도 하고 그런 영문도 이렇게 다 발췌를 해가지고 뒤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그 강의까지 이게 밀고 나가려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must not 해서는 안 돼. 금지입니다. 금지. 여기 나오는 확신의 반대 부인과는 다르다라는 걸. 다음 allow the patient to be to 부정사 allow 그다음에 put be put 어디에 놓여지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at risk는 위험에 처하다. 요 at는 한마디로 하면은 유동성이죠. 유동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가 심하지. 변화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뭐다? 위험성이 크다라는 의미에서 at가 위험의 의미로도 연결된다. 이랬죠.
쌤 좀 여담인데 요즘 이제 뭐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전사 강의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사 혼내주기 같이 막 몇 시간 이렇게 올라온 경우는 뭐 거의 보지 못했지만은요. 이렇게 하나씩 꼭지를 이렇게 꼭지를 떼가지고, 애트는 콕 찍는 거다. 뭐는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이제 하나씩, 애트는 콕 찍는 거다. 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시각이나 아니면은 주소나 수치로, 정도를 표현한 수치를 표현할 때 애트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이라도 이렇게 습득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는 한데,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좀 강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건 쌤 또 넌지시 자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손내주기 나오기 전에는 거의 책이 없었습니다. 이기동 교수님 책하고 그리고 일본 학자들이 쓴 책을 살짝 번역한 얄팍한 어떤 책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전사 책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100종 가까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원어민, 네이티브 국가가 아닌 그런 비영어권에서는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이 아마 전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이나 중국 저런 친구들에 비해서는요. 그만큼 이제 전사가 많이 활성화되었고 강의도 활성화되었고 학습도 그 전사의 중요성이나 비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인식하는 그런 단계라서 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허무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자, at risk. 위험에 처하다. put one at risk. 이 느낌이 어떤 의미입니까? put. 뭔가 이렇게 푸시하거나 땡기거나 뭔가 던져 넣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갖다가 위험한 상황에다가 팍 던져버리다. 이래 되니까 위험에 처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것의 수동이다. 라는 거. put. 이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Your speech must not be meaningless. 이때는 이제 not 했으면 안 돼. not A, but B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 말이 말이야 의미 없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must be made good, make good. 이것도 수동으로 써 있지만 make it good 이런 식으로 하면 make something이나 이걸 갖다가 어떻게 효력이 있게 만들어야 된다. 말에 의미가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 굿을 다른 단어로 쓰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meaningless 없다가 아니고 meaningful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meaningful을 쓰면은 meaningless, meaningful 하고 자꾸 이 동어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good이라는 형용사로 대체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by action 행동을 통해서 너의 말이 공한 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 반드시 행동으로 그 의미를 갖다가 충분히 드러내야 돼.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one or the other. one하고 the other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개를 놓고 이거 아니면 저것 이렇게 하죠. 앞에서 한번 했죠. 그죠? the other. 두 개 중에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정해졌기 때문에 the other다. statement must be false. 뭐뭐심에 틀림없다. 여기까지는 강력한 의무. 그죠? 강요. 이런 의미지만 여기서는 이제 강력한 확신의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그 말에 한두 개는 말이지. 아니면 이 말, 아니면 저 말은 틀림없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뭔가 말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서로 대립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 아니면 저게 분명히 거짓말이다. 저 둘 중에 어느 하나는 거짓말이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비교를 하면 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The statement as a whole.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그의 말이 cannot be false. 거짓일 리가 없어. 거짓이 아닌 것이 분명해. 얘기 되죠? 자, 그 다음에 Tom said. 또 여기도 나오죠? Tom said. 기준 시점이 과거다. must be getting back은 이때 must는 말하는 이 시점과 동일한 과거 시점에서 과거 시점을 표현하고 있다. Tom은 말하기를 그가 getting back to work. get to work. 일자리로 일을 하러 가는데 돌아오는 거니까 다시 일자리에 틀림없이 복귀를 하겠다라고 Tom은 말했어. 이때는 be ing의 의미에서 살짝 be willing to 즉 의지가 살짝 포함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림없이 뭐뭐 할 거다. 뭐뭐 하는 것이 틀림없어라는 의미로 쓰였다 말이죠. 자, 이거 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must be의 의미로 틀림없어. 뭐뭐 하는 게 틀림없어. 틀림없이 할 거야. 이게
틀림없다라고 확신 의미 되지만 요 자체 의미를 보면은 뭔가 의지를 담아가지고 반드시 나는 일자리로 돌아가고 말 거야 라고 말했다. 이렇게 문맥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 고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must의 시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must의 시제는 기준 시점과 동일하다. 자, I thought, 내 생각에 there must be 했죠. 지금 이게 직접 앞으로 이제 쿼테이션 마크를 땄기 때문에 요 말하는 시점은 당연히 요 thought와 같은 시점이죠. 이제 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했냐면은 직설법으로 이렇게 직접 합법으로 이렇게 써주는 게 훨씬 더 명료하죠. 명료하죠, 그죠? 명료하기 때문에 직설법으로 쓰는 거와 자꾸 직설법에 지금 여기다 익어가지고 직접 화법으로 쓰는 거와 간접 화법으로 쓰는 거에 이 두 가지 형태를 보이는 거는 직접 화법으로 썼을 때가 보다 명료하고 간접 화법으로 쓰였을 때도 이 must의 시점은 앞에 나온 decide와 똑같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he decided 결정을 했는데 Frank must be suffering from a bad cold. 프랭크가 반 틀림없이 뭐뭐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아까 must be getting back to work 할 때 하고는 다르죠. 요거는 단지 진행 상황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거고 suffer는 from이 om으로 주로 결합이 되면서 몸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이죠. 뭔가 직접적인 고난을 겪다 할 때는 suffer 다음에 from 안 쓰기도 합니다. 안 쓰기도 하는데 from이 보통 오면서 이렇게 뭐뭇에 시달리다 이 말이에요. 직접 겪는 어떤 고통은 바로 직접적으로 목적어를 취하면서 타동사로 쓰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전을 참고해 가지고 체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는 프랭크가 왜 저러지? 뭐 이번에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왔지? 뭐 이런 걸 궁금해 하다가 맞아 틀림없이 지금 아마 독감에 시달리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sudden it occurred to me 그죠? occur to 누구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다 우리 뭐 happen하고 동의어로 occur to를 많이 쓰죠, 그죠? 물론 문장 구조는 다릅니다. happen까지는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suddenly 갑자기 it occurred to me 이때 구문이죠. that I must telephone my parents. 이게도 과거니까. 이때도 과거입니다. 과거 시점에서 must telephone my parents.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 심리가 어떤 심리겠습니까?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뭐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죠? 막 의무감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 아무튼 여기서는 occurred와 must의 시점이 같다. 자, 그러면 앞선 시점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must 플러스 have pp의 형식으로 쓴다. He believed, 그가 믿었습니다. 과거보다 앞선 시점이다. 저 과거 완료나 혹은 대과거 시점이다. 이래 되죠. He must be the, she must have been a man. 그녀는 틀림없이 뭐였다. 이래 되죠. 그녀가 여잔데 남자였어. Dressed as a woman. 뭔가 남자로서 여성 옷을 차려입은 지역기억을 하면 여성 옷을 차려입은 남자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때 그녀는 이래 되죠. 라고 믿었다 이래 되죠. 우리 앞에서 disguise 했죠. disguise 변장하다 한 번 더 체크하고요. 어휘를 갖다가 이거는 복화 3선에서 낸 거네요. 아무튼 오락가락 하면서 챙길 거는 챙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ust의 용법 절대 직설법으로서 기준 시점과 동일하다. 그러면 앞선 시점을 나타낼 때는 뭘 어떻게 쓰느냐? must 다음에 현재 완료를 쓴다라는 거. 이게 사실 일반 교재에서 별로 강조되고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실 뭐 별로 생각 안 하고 영문을 읽어도 그닥 뭐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닌데 사실 시험 문제로 꼭 찍어내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번 시간 이제 must 용법 아마 다 했죠. 이번 시간 must 용법의 구문과 관련한 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must와 관련한 또 cannot be와 관련한 독해를 영문 독해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